뭐가 나옵니까? 아마 아실 거예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집니다. 자, 여러분, 서브프라임 모기지 모르신 분 있나요? 다 아시죠? 간략하게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는데, 모기지라고 하니까 당연히 뭐 부동산에 관계된 거겠죠? 홈런? 맞습니다. 서브프라임이라 그래서 직장도 없고 갚을 수 없는, 능력 없는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줬다는 얘기예요. 미국 영화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그런 에피소드로 의해서 만든 영화들 여러 번 있었고요. 저는 정말 99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정말 많이 자주 봤는데, 정말로 경기가 미국에서 벌어졌는데 호주도 그 연기를 타더라고요. 경기가 얼마나 안 좋았냐면, 제가 다녔던 회사 사장님이 여기에 오신 지가 그때 당시 한 20년이 되신 분인데도 일이 너무 없어서 일주일에 일을 하루 하고 이틀 했어요. 그러고 제가 플라밍 일을 하면서 기술자가 돼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저도 웨지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일당으로 하루에 그때 당시에 한 300불을 받았어요. 적은 돈 아니에요. 제가 하루 일당 300불이면 2008년도 9년도 때 시간당 30불씩 해서 하루에 보통 9시간 10시간 정도 일하면 한 250불에 300불 정도 되죠. 정말로 열심히 안 쉬고 주에 5일만 열심히 일했더라도 주에 한 뭐 1200, 300불에 1400, 500불, 달에 한 5, 6천불 벌었으면 아마도 그 모기지 갚고도 돈이 남아서 열심히 갚았다면 아마 지금쯤이면 모기지 다 갚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참 간사한 게,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정말로 공감하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고 공감 못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람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제가 그때 당시 2008년도 9년도 그때 이제 한창 플라밍이 한 4, 5년 기술자 소리 들을 정도의 기술이 숙련이 돼가고 현장 가서 자신감이 붙어서 막 할 때 되니까 이 어깨에 뽕이 들어갑니다. 아, 나는 지금 이제 라이센스를 곧 받을 때가 돼가는 기술자 플라마 윤이다. 아르바이트도 많이 했고요. 주말에는 저 찾는 분들이 있어서 주말에 가도 일을 했습니다. 소설치 않게 캐시를 몇백 불씩 버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을, 돈 버는 게 이렇게 쉬웠나? 정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생각보다 쉬운데? 그때 아마 제가 회사 외지 받으면서 아르바이트 뛰고 해갖고 한 달에, 그때 당시에 30 한 초반대였는데 그때 당시에 한 달에 한 10,000불 정도 번 것 같아요. 플라밍 일을 하면서, 회사 다니면서, 제 아르바이트에서. 그거는 뭐 세금 내는 돈도 아니었죠. 신고도 하지 않는 돈이었죠. 몰랐어요. 그게 다 내 돈 같았고. 그래서 한 달에 뭐 와이프 뭐 일 안 해도 한 달에 10,000불 정도 버는데, 아니 뭐 내가 움직이면 돈인데 뭐 내가 못할 게 뭐 있나. 아무 생각 없이 와이프 타라고 막 차도 한 대 사주고요. 내 다 갚아줄게. 진짜 어깨에 뽕이 들어갔죠. 겉멋이 든 거예요. 와이프 차도 한 대 사주고, 와이프도 일을 했어요. 계속 차도 한 대 사주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진짜 콧대 세우면서 다녔어요. 나 플라마 일하는 윤이다. 라이센스도 아직 없는데. 진짜 겁도 없었죠. 그래도 진짜 일 하나는 꼼꼼하게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2009년도가 되고 10년도가 되고 일이 줄고 뭔가 하면서 참 뭐가 이게 아다리라 그러죠.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2010년도에 라이센스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회사는 일도 별로 안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만두게 되고, 회사를 차리면서 그랬어요. 속으로
그래, 이제 끝났다. 플라마 이온의 앞길은 이제 전부 다 일직선 고속도로. 다 끝났다. 나는 한 달에 몇만 불은 기본으로 벌 거고, 아이, 뭐 1억 10만 불 아무것도 아니지. 공사 한번 하면 뭐 2, 3만 불 그냥 생기는데, 뭐가 이게 뭐 돈 벌기 쉽네 이거. 진짜 그래 생각했어요. 2010년도에 라이센스를 받고 또 은행 융자를 내서 장비 셋업을 합니다. 4만 7천 불인가 5만 불. 그때 당시 한국 돈 4천만 원을 들여서 하수도 뚫는 기계도 사고 뭐 사고 막 삽니다. 그냥 저는 나가면 일이 막 들어올 거라 생각했어요. 막 일이 들어와서 막 나를 찾아주고 막 그럴 거라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기술이 있어도 비즈니스 마인드가 없고 내 스스로의 내 기술을 팔지 못하는 사람이면 돈은 절대 벌지 못합니다.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그걸. 정말 지난 일이지만 그렇게 2년을 비즈니스 한답시고 쫓아다니고 삽질을 하다가 2012년도가 되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저 라이센스 플라마잖아요. 그죠? 6년 7년을 해도 진짜 따기 힘들다는 라이센스도 땄고 영주권도 받았고 시민권도 받았고 뭔가 하나 모자람 없이 지금까지 정말 잘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뒤를 이렇게 돌아서 보니까 남은 건 빚밖에 없더라고요. 애들은 벌써 아들이 셋이가 됐고 셋이 있고, 와이프는 와이프대로 스트레스 받고 살고, 저는 저대로 돈을 못 버니까 힘들고. 그래서 아는 분 소개로 식당에 일을 하러 갔는데 식당 사장님이 청소하시는 분이었어요. 청소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저도 청소를 몇 번 하고 했는데, 그때 당시 청소하시는 그분이 자기들은 집을 청소 일만 해서 집을 2년 만에 라이드에 집을 샀는데 2년 만에 모기지를 다 갚고 꾸준하게 돈을 이렇게 벌면서 참 편하게 산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든 집은 지키자. 그래서 저녁 청소를 합니다. 제가 호주 라이센스, 플라마 라이센스를 받은 제가 오후 3시 반부터 저녁 11시 반까지 거의 하루 8시간 이상을 제 일을 하면서 오피스랑 학교 청소, 유치원 청소를 합니다. 그때는 뭘 가릴 것도 없고 자존심도 안 남았고 진짜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남은 건 어떻게든 버티자, 어떻게든 살자. 신용카드 8개 돌려치기 했고요. 그 모기지 갚으려고. 진짜 바닥까지 끌고도 이제는 끌을 돈도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어요. 마지막 하나 남은 건 집 하나 남았는데, 그 집 하나 남은 걸 지키자고 미친 짓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제 일을 하면서 오후 3시 넘어 나가서 또 저녁 11시 반, 12시까지 청소를 한 거예요. 그렇게 3개월을 하니까 몸이 못 버티더라고요. 혹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터널 증후군이라는 걸 아세요? 아마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걸 뭐 영상 보고 계신 분,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뭐 다른 이렇게 하시는 분들 뭐 아실란지 모르겠는데, 청소하신 분들한테 제일 많이 생기는 건데, 뭐 저희처럼 연장 만지는 사람도 생길 수 있고, 뭐 테니스 치시는 분들 보통 테니스 엘보라 그러죠. 뭐 그런 거와 조금은 다르지만 요 손목 있는 이쪽 터널이라고 하는 이 터널 신드롬이라 그래요. 여기는 터널 증후이라 그러는데, 여기가
백큐을 잡고 어깨 등에 매는 백큐을 잡고 카페에서 계속 백큐을 한 3개월을 하니까 이 손이 전기가 통하고 막 연장만 잡으면 아프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뭐가 전기가 계속 탁탁탁탁탁 치는 느낌. 3개월을 하는데 진짜 죽겠는 거예요. 정말 이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원해서 플라마 라이센스도 받고 정말 내 인생은 탄탄대로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내 인생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플라마 자격증도 받아서 플라밍을 하고 있는데 저녁에 청소하고 있어요. 집 지키려고. 정말 서글프더라고. 그 청소하는 3개월 동안 저녁에 정말 하루도 안 빼고 저녁에 소주 한 병씩 먹었어요. 인생이 너무 서글퍼서. 그러고 참다 큰 결심을 합니다. 저희 와이프한테 얘기를 하죠.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 집을 정리를 하자. 와이프도 당연히 첫 집인데 오죽하겠습니까? 아마 지금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사람이 살면서 인생에 첫 집을 샀는데 그 집을 팔아야 할 때 그 마음은, 그죠?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겪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그 집을 팔고 나왔는데 빚을 반도 못 갚았어요. 빚이 한 2억 정도 있었으니까 반도 못 갚았어요. 그 집을 팔았는데도. 그러고 주에 400불짜리 렌트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 어린 애들이 난 모를 거라 생각을 했는데 우리 큰애가 그러더라고. 아빠, 이 작은 집에 왜 들어온 거예요? 우리 살던 집으로 가요. 그 말 들을 때는 정말로 제가 진짜 어디서 뒤통수 맞고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은 느낌. 내가 정말 잘못하고 살았구나. 내라는 사람이 뭐라고. 진짜 이 순간까지 온 것도 대단한데 무슨 내가 대단한 놈이라고 그렇게 시건방지게 사람들한테 시건방을 떨어가면서 하루 벌어도 되고 난 주에 3일만 일할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사람들한테 핀잔 주고 뭐하고 쓴소리하고 돈 참. 다섯 식구가 한 방에서 잤습니다. 방은 있었죠. 근데 애들도 어리고 그래서 와이프랑 저랑 애들이랑 다 같이 한 방에서 잤어요. 한 방에서 자는데 결혼을 한 자식 있는 아빠들은 이 영상 보시면 아실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해서 이런 열악한 상황을 만들어줬다는 그 죄책감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그러고 나서 핸드폰을 들었어요. 아마 한 3일 정도는 전화를 돌린 것 같아요. 지난 몇 년 동안 비즈니스 한다고 쫓아다니면서 정말 싫은 소리 많이 했던 사람들, 내가 욕하고 지랄했던 사람들, 진짜 내가 함부로 대했던 사람들, 죄송하다고 전화를 돌렸어요. 3일 동안. 그러고 제 스스로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도 다니게 됐고
지금은 뭐 죄송하지만 교회는 안 나가고 있어요. 스스로를 어떻게든 채찍질 하자고 해서 나름 내 스스로한테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게끔 내 스스로를 계속 채찍질을 했어요. 현장 가면 한 번 더 보게 되고, 현장 가면 사람들한테 항상 웃는 얼굴, 긍정적인 마인드 노력했어요. 그때가 2012년도부터 2013년도 그리고 2014년도 그렇게 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정말로 그 몇만 불 되는 빚을 서서히 갚아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년이 좀 넘어서 그 카드 빚을 다 갚고요. 그러고 나서 내가 옛날 살았던 그 시골 마을에 작게나마 집을 하나 삽니다. 왜? 집이, 이 영상 보시는 분들 특히나 잘 아실 거예요. 집이 있다가 집이 없어지면 그 상실감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근데 그 상실감 때문에 뭔가를 하나는 더 가져야 돼요. 이게 참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옛날 정말 내가 평생 살고 싶다고 하는 그 로망이란 동네에 집을 한 채 사게 됩니다. 그때도 돈 얼마 없었죠. 정말 빚 갚고 남아있는 진짜 남은 돈 다 긁어서 3만 불을 준비를 해서 그 시골 마을에 30만 불짜리 집을 또 삽니다. 그때 당시에 시드니는 이제 벌써 붐이 일어나서 이제 무슨 40만 불 50만 불짜리는 없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 시골에다가 집을 사고 애기 엄마랑 애들을 1년 동안 거기 보내놓고 정말 미친 듯이 일만 했어요. 그러고 나서 돌아 나왔는데 애기 엄마랑 애들을 다시 시드니로 오라 그러고 2015년도가 됐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제가 바뀐 이 마인드로 지금의 제가 왔어요. 이런 사무실도 생기게 됐고 차도 6대가 생기고 진짜 제 하고 싶은 거 아마 다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나름의 그게 기회면 기회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주위에도 많은 뭐 여러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마인드가 바뀌니까 사람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비즈니스적인 뭔가를 만들어 가겠다는 그런 욕심도 생기고 비즈니스를 키워 나가야 되겠다는 욕심도 생기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2019년도니까 벌써 5년이 지났잖아요. 5년.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제 삶이. 그렇게 힘들게 집 한 채를 아둥바둥 버틸라다가도 못 버텼던 제가 지금은 번듯한 사업체도 있고 차도 여러 대 가지고 있고 직원들도 있는 그런 플라밍 회사의 사장이 됐어요. 자,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제가 이렇게 설명했던 제 삶을 쭉 들여서 보시면 자, 결론은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아마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게 주 요지예요. 2014년도 5년도 때부터 제가 제 회사가 매출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직원이 1명이었다가 2명이었다가 3명이었다가
5명이었다가 많을 때 8명까지 됐어요. 너무 바빠서 제가 서비스했던 분들 서비스를 못 해줄 정도로 신축 현장이 바빴어요. 그때가 시드니가 한창 상승곡선으로 올라갈 때예요. 집값이 막 상승곡선으로 올라갈 때. 저는 제 비즈니스가 뭐 여러 중국 커스터머들도 많고 뭐 한국 빌더분들도 있지만 저는 한국 빌더보다는 중국 빌더가 더 많았기 때문에 정말로 상승곡선이 계속 올라갈 줄 알았어요. 이렇게 사람 인생이 올라가듯이 비행기가 이렇게 올라가듯이 그렇게 해서 정말로 뭐 취미생활도 하고 막 산에도 놀러도 다니고 막 사륜 4일 드라이빙 그 비싸다는 그런 취미생활도 해보고 뭐 사람들하고 뭐 캐러반도 사서 뭐 가족들하고 놀러도 다니고 정말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스스로도 그 돈을 그렇게 벌어지는 돈을 관리하는 방법을 잘 모르다 보니까 지금의 시간이 4, 5년이 지나고 와서 지금에 돌아보니까 정말 제가 잘못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걸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유튜브 하시는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연봉 1억을 받고 계시다고 하시는 분들, 아니면 연봉 1억이 넘고 더 상위 되시는 분들, 이런 영상 보지 마세요. 안 보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가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돈을 벌어서 어떻게 쓰느냐를 말씀 진짜 드리고 싶어요. 저는 여전히 집을 3채를 갖고 있습니다. 그 3채, 하물며 집이 3채가 있는데도요, 저는 렌트 살고 있어요. 왜일까요? 돈을 펑펑 잘 벌었으면 모기지도 없는, 빚도 하나 없는 그런 집에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렌트 살고 있어요. 아이러니하죠? 1년에 1억을 벌든 2, 3억을 벌든 5억을 벌든 10억을 벌든 그게 그 버는 게 다 내 돈이 아닙니다. 보통 리비뉴라 그러죠. 호주에서는 리비뉴라 그래요. 보통 턴오버라 그러는데 연에 밀리언을 턴오버를 하면 보통 한국으로 따지면 돈이 한 8억 정도 되겠죠. 보통 밀리언 정도를 매출을 올리면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밀리언 정도 턴오버를 돌리면 평균적으로 아웃고잉 빼고 인건비 나가고 뭐 쓸 거 쓰고 다 나가고 해도 못해도 오너니까 주머니에 2, 3억은 남지 않을까? 아닙니다. 그 2, 3억이 남기까지의 그만큼의 금융 지식이 있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게 지금에 와서 저처럼 이런 기술자를 하시려는 분들한테 어떠한 본보기가 되고자 정말 제 진짜 치부까지 드러내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마 이 영상을 보면 저한테 욕을 하실 분들도 있을 거고 웃으실 수도 있을 거고 비웃으실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정말 좋게 저 친구가 저런 힘든 시간을 지내면서 저렇게도 살았구나. 정말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그만큼 뭐 제 스스로가 떳떳하니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저 스스로도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나서 제 스스로도 뭔가 바꾸고 싶은 마음이 더 많아요. 제 인생을 좀 더. 그래서 어떤 제 스스로한테 주는 약속 아니면 어떤 선언 같은 의미일 수도 있어요. 이 말씀 드리는 게 정말로 이 영상을 제가 편집해서 올릴 건데 이 영상을 올려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어떤 마음을 어떤 생각을 가지실지 잘 모르겠는데
분명히 저는 제 의도는 여러분들한테 저라는 사람이 겪어왔던 이 시행착오를 한번 진짜 간접 경험한다 생각하시고 들으시고 절대 저처럼 실수는 하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14년 15년도부터 한국에 있는 오피스텔도 사게 되고 오피스텔도 사게 되고 시드니에 집도 하나 사게 됩니다. 뭐 다 은행 뭐 융자 끼고 사는 집이니까 뭐 그렇다고 제가 뭐 돈이 진짜 정말 잘 벌어서 모기지가 하나 없는 집도 아니고 모기지 많아요. 그래서 총 집이 3채가 되고 그 3채가 지금 총 4개의 렌트를 주고 렌트 수익이 나옵니다. 근데 그 4채의 렌트 수익을 다 합쳐도 나가는 아웃고잉 커버가 안 돼요. 그 말이 뭐겠어요? 그만큼 아웃고잉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4채 안에 받는 주에 달에 렌트비만 따져도 적은 돈 아니에요. 한국 돈으로 아마 한 6, 700 될 겁니다. 근데 그 돈이 커버가 안 돼요. 제 살고 있는 렌트집이랑 이 웨어하우스 렌트 내고 나면 없어요. 웃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고 뭔가 기회를 가지고 싶고 뭔가 해외에서 기술자로 살고 싶고 뭔가를 하시려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돈을 벌기 위함이지만 저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진짜 또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정말 즐겨봤던 유튜브 채널 중에 돌디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지금은 아마 방송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채널 정말 저 자주 보거든요. 왜냐면 집을 갖고 있다가 잃어보니까 정말 제 스스로가 얼마나 무지했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됐어요. 정말로.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 많은 분야일 거 아니에요. 뭐 하물며 10대도 있을 거고 20대도 있을 거고 30대도 있을 거고 뭐 40대도 있을 거고 하물며 50대 60대는 없겠습니까? 저도 40대 중반인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순간도 분명히 노력한 만큼의 대가는 있습니다. 근데 그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흥청망청 보내버린다면 인생에 로또 맞고 나서 그 로또 맞은 돈을 허비하는 거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한때는 잘 나갔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한때는 한창 비즈니스가 잘 되고 직원들 막 7, 8명 현장 돌아다니고 저도 현장 미팅 다니고 할 때는 하루 골라 하루 수금하러 다녔어요. 주머니에 10,000불, 20,000불, 가방에 막 30,000불씩 들고 다니고 막 그랬어요. 생각해보세요. 2001년도, 2년도에 저라는 사람이 겪어왔던 이 시행착오를 한번 진짜 간접 경험한다 생각하시고 들으시고 절대 저처럼 실수는 하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14년 15년도부터 한국에 있는 오피스텔도 사게 되고 오피스텔도 사게 되고 시드니에 집도 하나 사게 됩니다. 뭐 다 은행 뭐 융자 끼고 사는 집이니까 뭐 그렇다고 제가 뭐 돈이 진짜 정말 잘 벌어서 모기지가 하나 없는 집도 아니고 모기지 많아요. 그래서 총 집이 3채가 되고 그 3채가 지금 총 4개의 렌트를 주고 렌트 수익이 나옵니다. 근데 그 4채의 렌트 수익을 다 합쳐도 나가는 아웃고잉 커버가 안 돼요. 그 말이 뭐겠어요? 그만큼 아웃고잉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매체 안에 받는 주에 달에 렌트비만 따져도 적은 돈 아니에요. 한국 돈으로 아마 한 6, 700 될 겁니다. 근데 그 돈이 커버가 안 돼요. 제 살고 있는 렌트집이랑 이 웨어하우스 렌트 내고 나면 없어요. 웃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고 뭔가 기회를 가지고 싶고 뭔가 해외에서 기술자로 살고 싶고 뭔가를 하시려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돈을 벌기 위함이지만, 저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진짜 또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정말 즐겨봤던 유튜브 채널 중에 돌디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지금은 아마 방송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채널 정말 저 자주 보거든요. 왜냐면 집을 갖고 있다가 잃어보니까 정말 제 스스로가 얼마나 무지했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됐어요. 정말로.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 많은 분야일 거 아니에요. 하물며 10대도 있을 거고 20대도 있을 거고 30대도 있을 거고 40대도 있을 거고 하물며 50대 60대는 없겠습니까? 저도 40대 중반인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순간도 분명히 노력한 만큼의 대가는 있습니다. 근데 그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흥청망청 보내버린다면 인생에 로또 맞고 나서 그 로또 맞은 돈을 허비하는 거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한때는 잘 나갔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한때는 한창 비즈니스가 잘 되고 직원들 막 7, 8명 현장 돌아다니고 저도 현장 미팅 다니고 할 때는 하루 걸러 하루 수금하러 다녔어요. 주머니에 10,000불, 20,000불, 가방에 막 30,000불씩 들고 다니고 막 그랬어요. 생각해보세요. 2001년도, 2년도에 아침에 7시 반, 8시 출근해서 저녁 6시, 7시 야근까지 하면, 야근? 야근은 별로 한 경험은 별로 없는데. 하여튼, 아침 7시, 8시에 출근을 해서 저녁 7시, 8시까지 일을 하고 주말에도 출근하고 막 그런 삶을 살고 한 달에 90몇만 원 받았던 제가 불과 한 10몇 년 만에 막 주머니에 막 10,000불, 20,000불씩 놓고 다니고 막 가방에 막 2, 3만 불씩 캐시 두고 다니고 통장에 막 몇만 불씩 꽂히고 달에 막 10만 불씩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살고 있더라니까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버는 돈이 너무 쉽게 막 그렇게 돈이 벌린다는 게 느끼고 나는 참 이제 비즈니스맨이라는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시건방짐이 또 돌아오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막 술값도 제가 막 내고 사람들 만나서 사장님 하면서 사람들 만나가 술 먹으면서 술값도 내가 내고 막 지금 지나고 나니까 진짜 별 의미 없는 짓이었는데 호주까지 와서 정말 쓸데없는 사람들하고 만나도 필요도 없는 그 진짜 내 참 할 말도 아닌 그런 사람들하고 비즈니스 한답시고 밖에 새벽까지 술 처먹고 다녔어요. 참 쓸데없는 짓 했죠. 이 영상 혹시나 그런 분들이 본다면 제가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정말 쓸데없는 짓을 하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근데 호주에서 사는 제 인생의 그 시간들이 지났으니까 하는 말인데 정말 별 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하물며 지금도 호주에서 비즈니스 하려고 하는 한국분들 굳이 밖에 나가서 비즈니스 한답시고 술 처먹고 다니지 마세요. 다 필요 없습니다. 그 시간 있으면 그 돈 모기지에 더 넣으시고 가족들한테 100불이라도 더 쓰세요. 예? 노래방 가고 어디 가서 1000불, 2000불짜리 술 드시지 마시고 그게 더 나을 겁니다. 진짜로 제가 겪어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는 이 영상 보고 있는 사람들 만나서 뭔가 될 것 같죠? 사람들하고 만나갖고 뭐 일을 하면 막 될 것 같죠? 될 수 있겠죠? 영원한 건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몇 년을 보내고 돌아서 오니까 지금 저한테 남은 게 뭐가 남았을까요? 그때 술 먹고 만났던 사람들 만나는 사람 없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저한테 남은 사람은 가족밖에 없어요. 저를 마지막까지 지켜준 사람은 우리 와이프랑 애들밖에 없습니다. 직원들이요? 없어요. 다 갔어요. 지금 남아있는 직원 2명 있습니다. 2명 있는데 이 친구들한테 참 고마워요. 제가 이렇게 힘들 때 같이 있어주니까 좀 더 잘해주고 싶고 빨리 제 기술을 가르쳐주고 싶고 늦깎이 진짜 시작했던 우리 같은 경상도 우리 직원 참 고맙고 정말로 제가 이렇게 긴 영상을 만들면서 진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진짜로 지금 당장 내가 뭔가를 잘 해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도 우리 인생은 업앤다운은 있습니다. 항상 굴곡은 있어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갈 때가 있으면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지금 제 시기는 내려갈 때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요, 한 가지만 더 말한다면 제가 여전히 계속 직원들 7, 8명 진짜 10명이 다 되는 직원들과 같이 현장에 차가 4대 5대 돌아가면서 정말 바쁘게 살았다면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을까요? 진짜 찍고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찍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안 찍었을 거예요. 왜? 지금 찍고 있는 이 순간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시간 낭비예요.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이 제가 쉴 시간도 없이 아침 새벽 4시 반 5시에 일어나서 직원들 챙겨주고 현장 나가 미팅하고 뭐하고 집에 돌아오면 9시 10시에 저녁에 술 먹으러 다니고 새벽까지 술 먹고 또 출근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호주에서도. 그냥 나가면 1000불 2000불 우습게 벌고 나가면 10,000불 20,000불 쉽게 버는데 이런 걸 뭐라 합니까? 구독자 10만 뭐 노예조 이 친구가 뭐 구독자 12만에 통장에 10,000불 꼽혔다고 막 사람들 뭐 대박났다 그러는데 정말로 돈을 버는 사람들한테는 이 돈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뭐 진짜 벤츠나 떵깨떵 같은 그런 친구들 아니면 뭐 있잖아요. 뭐 구독자 350만인가 되는 그런 유튜버 같은 아니면 구독자 뭐 1000만이 넘는 저 미국의 뭐 미스터 비스트인가 같은 그런 친구들처럼 뭐 통장에 뭐 먼슬리로 뭐 통장에 뭐 한 밀리언씩 꼽히면 한 10억씩 꼽히면 모를까? 근데 왜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볼 땐 이거는 운명 같아요. 운명. 정말로 운명 같은 것 같아요. 뜬금없는 소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운명 같은 것 같아요. 제가 저번 영상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유튜브를 진짜로 제가 한 10년 전부터 알고 있다가 이렇게 제대로 시작한 지가 이제 2달밖에 안 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제 성격이 어디 가서 뭐 나서서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별로 뭐 쪽팔림 같은 게 별로 없어서 뭐 이런 걸 한 번쯤은 생각해 보긴 했었지만 굳이 뭐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작년 한 해 2018년도가 저한테는 진짜 최악의 해였어요. 최악. 일 때문에 힘들었죠. 빌렸을 때문에 속상했죠. 제일 큰 거 진짜 직원들 때문에 매일 진짜 욕하고 살았어요. 전 그 스트레스를 맨날 집에서 와이프한테 풀고 애들한테 풀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 그 마인드 중에 희망이란 거 하나, 그리고 내 스스로한테 뭔가의 기회는 줘보세요. 절대 그 SBS 스페셜인가 뭐 MBC 스페셜에 나왔던 고층 건물의 아파트 쳐다보면서 이번 인생에 저런 걸 못 사는 걸로 절대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포기하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아시죠? 시련은 있지만 실패는 없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거의 일을 뭐 예전만큼은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나서 아마 유튜브를 더 하는 걸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이거를 함으로 해서 한 번 더 제가 고민을 하게 됐고, 한 번 제가 이렇게 살아본 이 경험에 의해서 진짜 여러분들한테 유튜브를 통해서 또 한 번 더 얘기해 줄 수 있는 이런 에피소드가 생겼고, 이제는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뭐 저보다도 더 많이 사신 분들한테는 뭐 말씀할 수는 없는 얘기지만, 뭐 앞에서 얘기해보면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번데기 앞에 주름 잡냐라 말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야 되고, 내가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야 되고, 그런 일을 찾아서 일을 열심히 하되 돈을 벌 때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정말로 스마트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 뜬금없는 소리처럼 들리시죠? 자,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아직도 아니 플라마이온 저 사람 아직도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그죠? 그러면 자, 지금 당장 컴퓨터를 켜세요. 핸드폰을 여세요. 그러고 책을 주문하세요. 아니면 책을 다운받아서, 아니면 뭐 불법 사이트는 뭐든 상관없어요. 뭐 그런 걸 조장한다는 게 아니라 워낙 좋은 책이니까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로버트 키요사키 책을 읽으세요. 읽으시면 제가 얘기하는 이 얘기가 무슨 얘기하는지를 아실 거예요. 근데 절대 한 번만 읽으면 안 됩니다. 한 번만 읽지 마시고 적어도 5번에서 10번은 읽는 게 힘들면 귀에 꽂고 그 읽어주는 책을 저처럼 몇백 번 한번 들어보세요. 들을 때마다 내용이 새롭습니다. 그러고 한 가지 더, 이건 제 인생 서적인데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꼭 읽어보세요. 저는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2년 전에 호주 책방에서 도서관에서 채수도 도서관에서 빌려서 처음 봤는데, 제가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비즈니스 시작하고 쫄딱 망하면서 제가 전화 돌렸다 그랬죠. 제가 일찌감치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책을 읽어봤다면 아마 그런 짓은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시행착오 겪어야지 아는 사람이 있고,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막말로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냐. 근데 저는 먹어봐야 아는 것 같아요. 저라는 사람은. 그러고 세 번째 책은 삼국지.
뭐 이문열의 삼국지든 뭐든 뭐도 많아. 또 삼국지, 라디오 삼국지도 있어요. 삼국지도 꼭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인문학 책들, 책 읽기 싫으시면, 저는 솔직히 지금 제가 홍보하는 게 아니라 김세혜 작가님 그 영상이나 목소리 좋으신 우리 뭐 그 강선영 그분 그 유튜브 채널이나, 그리고 책추남, 책을 추천하는 남자 책추남님 그런 영상이나, 그리고 책 읽어주는 북튜브 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요즘 세상 너무 좋잖아요. 와이어리스 이어폰 잘 나오죠. 아니면 뭐 이어폰 와이어에 되는 이어폰도 좋아요. 영상 굳이 볼 필요 없이 다운받아서 그냥 플레이 해놓고 계속 들으세요. 책 읽는 거 눈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 무의식 중에 계속 듣다 보면 그게 귀에 들어옵니다. 저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진짜 수백 번을 들었고 수백 번을 읽었지만 지금도 읽을 때마다 참 새롭거든요. 근데 진짜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정말 가슴에 진짜 항상 새기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큰아들도 데리고 가서 그런 거를 보여주려고 했던 거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까지 와보니까요, 그렇게 보이지 않던 이 미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몰랐던 10대 때와 20대 때가 요만큼 벌어졌다면 30대는 이만큼 벌어지고요, 40대는 이만큼 벌어져요. 40대 때 이만큼 벌어진다는 얘기는 뭘까요? 제 시야가 이렇게 넓어진다는 얘기예요. 제 시야가 넓어진다는 얘기는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내가 해야 되는 것과 하고 싶은 것, 해야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 정말 하고 싶은 게 많아집니다. 아니 뭐 그 하고 싶은 게 많아지는 것 중에 취미생활하고 돈 쓰러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배우고 싶은 거, 퀄리피케이션을 갖는 거죠. 내가 해야 되는 거, 여러 언어를 배우고 여러 나라를 돌아다녀 보고 여러 경험을 해보는 거, 그리고 여러 내가 경험하지 못한 삶은 살았던 사람들하고 다른 간접 경험을 해보는 것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눈을 잠깐 감고 고민을 한번, 생각을 잠깐 명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과연 5년, 10년 뒤에 뭘 하고 있을지, 5년, 10년 뒤에 원하시는 그 삶 있죠. 그 삶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 열심히 사시고, 진짜 긴 영상 이거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로 제가 유튜브 이제 60일 2달 정도 됐는데 이렇게 정말 긴 영상 이렇게 만들어서 올려드렸고, 앞으로는 정말로 유튜브 채널 플라마 윤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정확히 정해졌고, 여러분들과 뭘 해야 될지도 정해졌으니까 정말 으쌰으쌰하는 마음으로 정말 여러분들 같이 한번 잘 해봅시다. 저 믿으시죠? 저 얼굴 붙이고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영상 보시고 그냥 가지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